그 소비자나 무한 보너스 나오기 전과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설명하는 컨셉이라든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좀 전반적으로 사업 설명 패턴을 조금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법도 모르고 제가 정말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 혼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솔렉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회가 될 것인지 읽어보시면 찬스 밑에 체인지 되어 있잖아요. 이 저의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바꿔서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것이 솔렉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웰빙이라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웰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웰빙 이후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웰에이징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웰에이징은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뭐냐 웰다잉이라 그래서 잘 죽어야 돼요. 사실 저는 살면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한 건 아시죠? 결혼 안 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폐 끼치는 것이 있고 사실은 저는 혼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비단 싱글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행복하게 나를 보내줄 것인지가 결정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나이를 먹어야 되고 잘 죽어야 돼요.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Change your future at makehealthlast.ca. 마지막 10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시죠? 근데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쪽에 계시는 노후도 아주 나쁘진 않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쪽이 최선이었다고 하면 이쪽은 최선 정도는 돼요. 이것보다 더 힘든 노후 마지막 10년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너무 비참한 미래를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건강 생각해 봤었을 때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1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40.6%, 건강 문제가 40.7%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이제 왼쪽이 아주 최상의 형태였고 오른쪽이 최선이었는데 오른쪽에 최선의 형태를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돈은 있는데 건강에 받쳐주지 않았을 때 오른쪽이 되는 것이고 돈조차 없을 때는 저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대두되는 것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였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게 2013년도에 나온 건데요. 지금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다 돈이더라고요. 일단 기본이 돈인 거야. 최소한 돈은 있어야 되는 건 거지. 최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이 나오는데요. 수익 곡선은요. 노년기에 들어서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지출 곡선은 안 돼요. 물론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턱없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심각하게도 우리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늘 하는 말이지만 나쁜 건 어떻게 다 1등이냐고. 그렇죠? 네, 노인 그러니까 절반이 노인 빈곤한 건 거죠. 수명이 늘었어요. 심지어 수명은 늘었는데요. 10년 동안 알타가 간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동영상의 오른쪽에 있었던 그게 10년 동안 알타가 가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알타가 가는데 10년 동안 앓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조금 편안하게 덜 비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한 것만큼 비참한 건 없지만 어쨌든 사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요 그 10년이 또 아주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가요 이게 우리가 보험업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거는 사실 필요가 없고 보험료 밑에는 보험료고 위에가 보험이 지급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 보시면요 60대에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보이시나요? 평생 의료비의 2분의 1을요 노후에 지출한답니다. 사실 제가 의료보험료가 20몇만 원씩 나가거든요. 혼자 사는데 20몇만 원씩 나가는데 병원을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하냐면 그냥 내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저 실손보험 따로 내는데요. 그 실손보험료가 한 달에 8만 얼마씩 나가거든요. 제 실손보험료가. 근데 병원을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깝긴 해요. 근데 이거 아까 보셨듯이 평생 의료비의 2분의 1을 60대 이후에 낸다고 하니 끊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보험료를 안 낼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액으로 내시는 거잖아요. 고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이 증가 추이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병원에 내는 그 병원비가 어릴 때는 감기 뭐 이런 거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훨씬 더 고액으로 지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까 내가 건강하고 또 뭐도 필요했었어요. 돈도 필요하고 했었었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었어요. 가족 필요해요. 사실 저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저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솔렉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저에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분들이거든요. 가족도 필요하고 이렇게 나에게 어떤 위안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도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친구도 되겠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더 젊은 것도 필요해요. 더 젊은 거 동의하시나요? 네. 저 동의해요. 진짜 저거 보면서 엄청 공감했어요. 사실 뭐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한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젊고 활기 넘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솔렉이 이 모든 5가지를 다 가져다 주는 거고 저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 같은 거예요. 동의하시는 건 거죠? 네.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사실 이 슬라이드를 2번 넣었다가 2번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으로 줄였는데 가족, 돈, 건강, 준비, 그 젊음 이거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솔렉이라는 도구로다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조정현 회장님이 일단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기업인들 중에서는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살펴보니까 네트워크가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뭔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고 솔렉이라는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솔렉이라는 회사의 이름에도 저의 좀 전에 말했었던 5가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컨셉이 완벽하게 들어가요. 행복한 우리의 노후를 위한 어떤 컨셉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거지. 네트워크의 성장을 봤더니요. 매출은 지난 10년간 500% 성장, 그리고 등록 회원 수는 850% 성장, 등록 업체 수는 230% 성장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등록 회원수가 성인 4.5명 중에 한 명이 등록을 해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네트워크가 대세다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조정현 회장님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돈 벌고 싶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마지막으로 뭔가 행복한 노후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처방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불법적인 회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는 내 지인들 등에 빨대 꽂아서 걔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이런 느낌을 막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는 뭐냐면 마트를 바꾸는 일밖에 아닌 거예요. 내가 홈플러스가 됐든 이마트가 됐든 마트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솔렉을 안 해도요. 이거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렉 마트로 바꿨는데 그 솔렉 마트로 바꾸면서 나도 바꾸고 내 주변 사람들도 바꾸게 하면서 그들도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나도 이익을 얻게 되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소비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솔렉 마트로 바꿀 것인지 체인지의 형태밖에 아닌 거예요. 내가 마트를 바꾸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마트를 바꿀 거냐는 거지. 내가 그냥 소비하는 마트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띈 어떤 마트로 바꿀 것인지 각자가 소비를 바꾸는 것뿐인데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모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그리고 나만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그들도 브랜드 체인지하게끔 만드는 건 거예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요.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차려보니까 돈이 돼.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요? 안 주나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솔렉마트는요. 내가 솔렉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하고 해보니까 좋아요. 제품도 너무 좋고 돈도 돼.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개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건 거죠. 그러면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시겠습니까? 솔렉과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시겠습니까? 솔렉과 같은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소비도 마찬가지. 아까 홈플러스에서 소비를 하실 것입니까? 솔렉을 통해서 소비하시겠습니까? 였고요. 프랜차이즈를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지 솔렉과 같은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 모든 것을 얹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금 가고자 하는 컨셉이 비즈니스의 컨셉이 플랫폼을 통한 프랜차이즈식 소비전환 시스템 비즈니스가 조정현 회장님이 내놓으신 그 솔루션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모든 걸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회사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얼만큼 경제적으로 어떤 자본적으로 튼튼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SS생명공학이 저희에게 출자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인 회사, 돈이 많은 회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략과 전술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디스 리버라는 브랜드를 얹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디스 리버라는 브랜드는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제대로 된 그 리얼 셀럽들만 쓸 수 있는 저는 아예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그런 이제 그 브랜드인 것이고요. 이 브랜드에서 우리 회사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알고 뭐냐 저 몰랐대잖아요. 알게끔 만들어주는 많은 마케팅을 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화점에까지 넣어줬죠. 백화점에 넣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회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또 SD생명공학이라는 어떤 자본 그리고 또 주디스 리버라는 그 브랜드 퀄리티 그런 것들 때문에 다행히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주디스 리버라는 브랜드가 취급하는 그 제품의 컨셉이에요. 여신의 컨셉이고요. 이 여신의 컨셉을 가지고 여성들은 다들 여신을 꿈꿉니다. 여신 같아요 말 들으면 굉장히 좋으시죠? 좋으시죠? 안 들어봐서? 저도 사실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 보니까 부럽더라고. 나도 듣고 싶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신의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이쁜 저 드레스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했는데요. 이거 왜 필요해요?
여사들의 눈을 끌어야 되잖아요.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필요하고 디자인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사실 처음 5가지 필요한 것 중에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맨 끝에 더 젊은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 화장품의 컨셉은요. 더 젊어지게 하는 화장품이에요.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데 누구는 그냥 겉에만 뺀질뺀질하고 누구는 피부가 탄력이 막 생겨. 이제 탄력이 점점 없어져야지 당연한 건데요. 나이를 먹었는데 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지금 만나면 너 얼굴에 탄력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피부가 젊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화장품인데 여기에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제수가 모든 화장품에 거의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제수를 쓰지 않고 10가지 꽃봉오리 추출물을 가지고 덧금이라는 걸 통해서 독성을 빼고 그리고 또 이슬포제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초저자극수 꽃봉오리 증류 추출물을 가지고 정제수 대신에 썼다는 얘기예요. 정제수는 쉬운 말로 뭐예요? 깨끗한 물은 싸죠. 네. 그런데 물 대신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원료를 넣어서 그걸 물 대신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안에 또 추가로 뭘 집어넣었다고요? 유리디. 유리디는 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가 건강해지게끔 만드는 거. 엄마 세포 아시잖아요. 줄기세포. 엄마 세포가 건강해지면 아기 세포도 건강하죠. 그래서 엄마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엄마 세포가 활성화를 시켜서 내 피부가 젊어지게끔 하는 화장품이고 그 안에 피어린이라든지 플로리딘 같은 정말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얘네들을 심지어 특허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선크림 중에서는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선크림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단계의 그런 선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자외선 A 해주고 B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열로화까지 피부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그 열로화를 통해서 썬번이 일어나는 것까지 막아주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크림 중에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선크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 마찬가지고 샴푸부터 바꿨어야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까 건강 얘기했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식품 잘 챙겨 먹고 밥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활 전체를 뜯어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샴푸 어디 가서 건강식품 사실은 매달 이렇게 몇십만 원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환경이. 그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샴푸를 1번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경피독 아시나요? 경피독? 네. 경피독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뱀독을요 먹으면 안 죽는데요. 물리면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먹어서 흡수한 독은 간에서 해독이 가능한데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은 해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피독이라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뱀독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샴푸와 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 필수품 속에도 굉장히 그런 경피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경피독을 차단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식품 몇십만 원짜리에 비해서 얘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건강한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해 성분 없고 나를 어떤 해독시켜주는 해독 샴푸잖아요. 해독 효과까지 있는 그런 샴푸이기 때문에 이런 샴푸를 통해서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바디워시라든지 바디로션에도 유리딘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쓰는 처방 그대로 지금 몸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메이크업 제품 그렇게 해서 나의 피부를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내 피부가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데 표면에만 발라서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 추가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너케어. 내 몸속을 건강해야지. 내 몸속이 건강했었을 때 나의 피부도 나의 젊음도 모든 것이 다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건강식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피부 관리에 아주 열심히 표현 안 해요. 누구나 제일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가 가장 중점적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피부가 1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피부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쪽, 선호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만나면 젊어졌다, 건강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 건강식품 그래도 먹는 건 좀 쉽더라고 바르는 것보다. 그래서 먹는 거는 꾸준히 잘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있는데 이 건강식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컨셉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뭐냐면 내 몸을 그냥 건강하게 해주는, 내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해줘요. 아까 화장품이 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유리딘이 내 피부 속에 들어가서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세포가 건강해져서 내 피부가 건강해지게끔 만드는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식품의 컨셉이 그런 거예요. 건강식품의 컨셉도 내가 먹는 이 영양소가 약이 아니라 영양소인 거 아시죠?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영양소를 먹어서 정말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 좋은 영양소를 내가 먹어서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비만도 해결되고 나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젊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그러한 건강식품인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식품은 그 부작용이 없어요. 명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안 좋았다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명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부작용은 아니라는 거. 명현을 겪고 나면 이게 확연하게 좋아진다는 걸 정말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강식품, 내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화장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일상에 쓰고 있는 렌탈을 통해서 사실 인쇄소득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생활이 좋아야 되는 거죠. 생활이 좋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소 정수기 제가 사실 어제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그 몇 개월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적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수소 정수기가 없을 때 사실 내가 수소수가 굉장히 좋다는 것도 알고 또 수소가 나의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지만 예전에 휴대용 수소수기를 쓸 때는 이걸 꽂아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또 계속 뭘 해야 되잖아요. 또 세척도 그렇게 계속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수소 정수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화장실 가는 김에 들러서 버튼 하나 돌려가지고 물 따라서 그 옆에 사실 제가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걸 알아서 좋은 소금을 하나 이렇게 한 통을 넣고 소금 한 꼬집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 가.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다른 일을 보다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그 물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셔야 이게 독소가 배출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전에는 수소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꽂아서 돌려서 기다려서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덜 먹었어요. 지금보단 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 정수기가 생기니까 진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다 먹고 이렇게 오다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멤버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쓰면 그 볼륨도 제가 함께 그 공유받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도 좋아지고 나의 수입도 좋아지는, 내가 알려서 그걸 통해서 나의 수입도 좋아지는 그런 렌탈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동현 회장님이 그 렌탈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수소 정수기 너무 좋고요. 멈스도 진짜 좋아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애매하게 나와요. 차라리 많이 나오면 매일 걷거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쟤 있으니까 그냥 싱크대 열어가지고 이렇게 뚜껑 닫아 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고 하여튼 렌탈 제품의 어떤 아이디어, 기획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렌탈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생필품을 한 페이지에 담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여러 슬라이드로 담을 수도 있지만 컨셉이 중요한 건 거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후의 어떤 죽기 전 10년,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내는 거에 있어서 건강식품도 중요하고 화장품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을 우리 건강식품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생필품 안 쓰고 사실 수 있나요? 생필품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생필품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10년, 마지막 10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병원에서의 10년을 맞이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트워크를 하기 전부터도 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농 친환경 매장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솔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 멤버십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끊었는데 이제 곧 끊을 것 같아요. 근데 생필품 진짜 중요한 것이 아까 경피독 말씀드렸죠. 경피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생필품을 쓰셔야 돼요. 그게 샴푸, 바디워시, 뭐 치약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 그리고 그러니까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이런 것들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슬로우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슬로우킬? 서서히 주고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제를 그냥 마트에 파는 거 계면활성제 잔뜩 들어있는 걸 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진 않아요. 당장 죽진 않은데 그것이 내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결국 내 마지막 10년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단순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기 걸 쓰게 되시는데 사실은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필품부터 바꿔야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간이 해독을 해주긴 하지만 간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나쁜 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또 재생도 물론 잘 되게끔 이렇게 조물주가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 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먹고 쓰고 바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많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좋은 거 먹고 쓰고 바르고 했었을 때 마지막 나의 10년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10년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 생필품의 컨셉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기 미용 티슈 있잖아요. 이렇게 톡 뽑아 쓰는 미용 티슈 그것 때문에 사업하신 분도 있어요. 파트너사님 중에. 먼지 하나도 안 나요. 그 먼지 굉장히 나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형광 표백제 혹시 아세요? 네. 형광 표백제가 굉장히 나빠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얀 거 원하세요. 하얀 거 그리고 표백제 써가지고 그런 거 원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부터 바꿔야 건강한 나의 삶을 만들 수 있고 마지막 나의 10년을 잘 보낼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지. 물도 그쵸. 저는 블루원 사실 제 가방 속에 지금 딱 열면 블루원 2병 들어있거든요. 제가 저걸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는데요. 밖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물 산다서 다 먹는 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2병보다 더 많으면 너무 무거우니까 아침에 나올 때 항상 블루원 2병을 가지고 나와요. 즉 블루원 해양 신충수가 내 몸의 미네랄 밸런스와 같기 때문에 흡수도 가장 잘 되고 미네랄이 있어야지 내가 먹은 음식들이 영양분으로 잘 쓰인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미네랄이 충분히 내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가 필요한데 미네랄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잘 먹어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뭐든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건강식품 얘기했었을 때 그 건강식품도 있잖아요.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뭐 얘기 많이 하시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뭐 건강식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정답이 아니고 면역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답이에요. 면역이 지나치게 좋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병 걸려. 자가 면역 질환 그게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면역력이 지나쳐서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지나치면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가 공격할 대상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과민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면역력도 밸런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의 컨셉을 보시면요. 그게 밸런스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런데 미네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서 저것이 흡수도 잘 되고 우리 몸에 지금 안 좋은 뭐 쉽게 얘기하는 피떡 그리고 혈장 그런 것들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원 정말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삼다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에비앙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병에 뭐 3,0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에비앙 같은 물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로 광고를 해요.
근데 에비앙 물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긴 하지만 그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천수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나오는 지역에 어떤 미네랄이 풍부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하나는 지나치게 많고 또 나머지는 좀 부족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안신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녹아서 계속 돌면서 밸런스를 맞춘 거잖아요. 엄마 그 뱃속의 양수랑 같은 밸런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제들 이렇게 건강식품 좋은 거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제품을 바꿔서 썼을 뿐인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수학의 정석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수학의 정석은 봤는데, 그쵸? 근데 끝까지 보신 분이 없는 거지. 저는 한 10장 정도 본 것 같아요. 앞에서 10장 정도 집합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의 정석을 쓰신 분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쇄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서혜순 혹시 아세요? 서혜순 되게 유명한데 김광석 와이프예요. 김광석 와이프가 김광석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훌륭하죠.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은 2017년도에 9,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69억 원을 받았대요. 그 전 해보다 7,600만 달러가 더 증가했고 1분당 180달러를 번대요. 1분당 180달러를 번대요. 1분당 180달러 어치를 쓰고 있을까요? 이미 써놨을까요? 이미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서 1분당 180달러를 번대요. 서태지는 4후 70년 동안 저작권료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답니다. 이게 인쇄소득이고 권리소득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인쇄소득과 권리소득을 우리가 결과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큰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쇄소득과 권리소득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쇄소득이고 권리소득이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그런 걸 통해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보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부터 소비 전환하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소비의 전환이었어요. 어떠한 형태로?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내가 소비 전환을 하고요. 그 소비 전환을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만 소비를 바꿔도 돈을 준대요. 그게 소비 전환 보너스고요. 이거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쓰기만 하면 돈을 준대요. 나만 쓰면 돈을 준대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숫자가 이상해졌네. 그러니까 양쪽 팀을 맞춰서 양쪽 팀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양쪽 팀의 어떤 작은 쪽의 어떤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면 돈을 준대요. 그리고 추천 매칭 보너스는 내 파트너가 나처럼 돈을 벌고 싶은 파트너가 있었을 때 그 파트너를 도와주면 돈을 준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승급이라는 걸 하게 되고 승급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승급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최고 2번까지 재달성 보너스까지 해서 주고 또 준대요. 그리고 교육 보너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를 통해서 월급도 주는데 사실 보상 플랜은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추천해 주신 스폰서님을 통해서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나만 써도 돈 준다 했잖아요. 근데 나만 쓰면 돈을 주는데 최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써도 주는데 최상으로 벌기 위해서는 오토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오토십은 자동 결제 시스템이고요. 자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19만 8천 원짜리 패키지 구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4번 구매하면 5번째 달에는 1,000원만 구매해도 유지도 시켜주고 돈도 제품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1년을 유지하니까 총 218만 원을 지출을 해요. 그런데
3번의 선물을 받고요. 수당이 10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나 혼자 썼을 때. 그렇게 하니까 69만 4천 원의 캐시백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선물 지급은요. 제가 미니멈으로 19만 8천 원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는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한 3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주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니네 뭐 30만 원 준다며 이렇게 얘기할까봐 19만 8천 원을 잡고 했었을 때 32%의 수당률이 이게 캐시백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2년차 진행하게 되면 35%의 캐시백 효과가 있는 것이고 3년차까지 진행하면 무려 42%의 캐시백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캐시백 주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캐시백의 효과를 누리면 나만 쓸 것인지 전달할 것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나 혼자 써도 물론 저런 캐시백의 효과도 있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이 쓴 것도 나에게 100% 똑같이 점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5만 원당 0.25점, 5만 원당 0.25점, 10만 원이면 0.5점, 그리고 20만 원이면 1점.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누적을 해가지고요. 최대 만점까지 이걸 누적을 해주는데 10점이 생기면 나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20점을 만들면 2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계산상으로는. 네. 근데 30만 원 준대요. 앞에 10만 원 받은 것도 내 점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0만 원 받았던 그 점수도 10점 인정해주고 추가로 20점을 하게 되면 30점이 되었다고 해서 30만 원 주고 또 추가로 30점 더 하게 되면 60점을 인정해줘서 6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만점까지 누적이 되면 그때까지 누적으로 받는 금액이 2억 1,100만 원이고요. LW 4주 기준으로 해서 만점까지만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주다 보면 어떤 수상 제한이라는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LW 4주를 기준으로 만점까지만 주는데 사실 한 달에 2억 1,100만 원 모자라시나요? 안 모자라죠? 쓸만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재미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알리게 되다 보면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 것도 100% 주지만 그 추천한 내가 다른 사람들 추천한 것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이저 미만이었을 때는 2대까지만 주고 내가 메이저의 기준을 갖추면 5대까지 주고 슈퍼 메이저의 기준을 갖추면 10대까지 주는데요. 그 인원수가 2대까지가 2명, 5대까지가 5명, 10대까지가 1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배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명씩만 소개시켜준다고 소개를 했다고 쳐도 사실 인원수가 2대까지 가면 4명인데요. 10대까지 가면 1024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고 지한테도 도움되고 내한테도 도움되는 건데 2명한테만 할 거냐고. 더 하실 수 있겠죠. 몇 명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진짜 한 달에 2명씩은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한 달에 2명씩. 일주일에 2명 하면 더 좋고. 네. 그렇게 해서 나의 소득도 늘려가는 거예요. 나도 내만 써도 돈이 되는데 내가 알리면 정말 극도의 어떤 배수의 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명, 4명, 8명, 16명 하면서 끝에 가면 이렇게 셀 수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게 배수의 힘이에요. 배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될 건데 사실 타이밍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보상 플레이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도 다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알릴 데가 없어서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A사, 로컬 A사의 어떤 타이밍과 솔렉의 타이밍을 보세요. 솔렉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도 솔렉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서 내가 내 회원수를 얼만큼 갖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만 머문다고 하면 그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 곧 베트남?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만 가겠냐고 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가겠죠. 그들이 다 어디에? 솔레게. 내 밑에. 솔레기를 당연히 오지. 내 밑에 와야지. 그런데 그 어떤 글로벌 시장이 내 밑으로 열리려고 하면 나는 뭘 해야 돼요? 국내에서 많이 펼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베트남에 아는 사람 하나 있으세요 혹시? 나 태국에 아는 사람 하나 있으세요? 없죠. 근데요, 내가 내 파트너를 한국에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많은 사람을 알려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외국에 알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 파트너잖아요. 그거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열린다고 해서 베트남 가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베트남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내 산하로 올 수 있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어요. 나 혼자 제품 쓰는 걸로 시작했지만 보통 사람이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은요,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전환으로 시작하시지만 그 소비전환으로 시작해서 돈이 벌어지고 이 제품이 좋다는 게 확정이 되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정말 좋은 플랜이고 좋은 거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까 제가 뭐 글로벌이 열리면 솔렉 밑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솔렉 밑에는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다 있는데 내 밑에는 없는 건 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쇄소득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쇄소득은 내가 뭔가를 해놨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무리 좋고 뭐 회사의 제품이 아무리 좋고 뭐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전환 하시고 전 제품을 다 소비전환 하시는 거예요. 전 제품을 다 소비전환 했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거리도 많고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도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솔렉으로 체인지 안 해도 어차피 여러분은 돈을 쓰고 계십니다. 그걸 기회가 있는 솔렉을 통해서 소비하시자는 거죠. 솔렉과 함께 당신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